명이어서 위험한 게 아니라 학원 전체 정원의 3분의 1도 모집을 못한 학원이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상담 신청 요령 문의가 많습니다. 상담 신청은 저를 친구 추가하시고 그 주소로 상담 신청합니다. 저희 아이 상황 또는 저희 상황이 이렇습니다. 남겨두시면 제가 1차적으로 이 사연을 한번 읽어보고 상담 답장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답장 양식에 맞게 딱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거의 2, 3일 안에 상담은 진행되는 편이고요. 답장을 받으신 분들은 무조건 상담이 진행되니 이 위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쌤캠입니다. 오늘은 소영학원 구독자님이랑 상담하다가 제가 이것도 알려드려야 되겠다 해서 찍는 이야기인데, 자, 많은 부모님들의 머릿속에 학원이 작으면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로 부모님들의 머릿속을 혼란시키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어떤 구독자님이랑 상담을 하다가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작은 학원은 위험하다. 학원이 작으면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강사의 역량도 부족하다. 결론은 학원이 작으면 무조건 위험하다. 이상한 좀 못 가르치는 강사들이 있고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생활 환경이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신데,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작은 학원이 문제가 아니라 모집이 안 되는 학원이 위험한 겁니다. 자, 어떤 거냐면 소형 학원이란 건 애초에 자기들의 인원이 작아요. 50명이면 50명. 저는 사실은 소형은 50명을 소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전체 인원이 50명이야. 50명이 넘어도 우리는 50명 이상 받지 않아. 이게 소형 학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 200명 정도를 받아도 되는 학원인데 아이들이 50명밖에 없어. 내지는 30명밖에 없어. 이럴 경우에 200명을 받아도 되는 학원이란 이야기는 뭐냐면 최소 100명 이상은 되어야 이 학원이 수지타산이 본전, 그러니까 100명은 돼야지 본전을 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학원의 캐파라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200 캐파라는 건 200명을 채웠을 때 이제 이만큼의 이익이 나고 최소 본전을 채우려면 100명은 넘겨야 하며, 이런 계산들이 있잖아요. 애초에 200명이 들어가 있는 학원은 월세가 최소 7천, 8천, 1억 정도는 될 겁니다. 근데 학원 아이들이 30명이면 300만 원씩 30명 해봤자 1억? 그러니까 월세가 안 나오는 상황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당연히 급식의 질이 떨어지고, 그리고 기존에 200명을 채울 거야. 모든 학원들은 자기들이 아이들을 가득 채울 거라는 가정하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명을 채울 거야. 강사 1, 2, 3, 4, 1, 2, 3, 4 세팅을 해놨어. 근데 애들이 30명밖에 없어. 그러면 이 강사들이 다 들어와서 수업을 할 반 자체가 없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 급식의 질이 낮아지고 강사 퀄리티도 문제가 생기고 모든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애초에 50명, 100명을 잡아놓은 학원들은 인원이 20명 이상만 차도 흑자로 돌아서요. 그리고 애초에 50명짜리 학원에는 강사들이 과목별로 한두 명 정도 세팅이 됩니다. 근데 이 한두 명의 강사들이 50명짜리 학원에서 일한다고 해서 퀄리티가 낮고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닌 이유는 50명의 학원이라도 강사가 과목별로 한두 명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강사를 데려와도 그 강사의 페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거죠. 보통 200명에서 300명짜리 학원이 과목별로 강사들이 5명에서 6명 정도 됩니다. 그럼 이 6명의 강사가 n분의 1을 한단 말이에요, 수익을. 근데 지금 50명의 학원에서는 1명 내지 2명이 그 모든 수업을 다 가져가잖아요. 수익의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장점들이 있죠. 사람이 모이면 어쩔 수 없이 기싸움, 피곤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런 게 싫은 강사들이 있어요. 나는 중대형 강사들끼리 소통해야 되고 의견을 나눠서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이런 거 싫어. 나는 내 방법대로 아이들의 수업을 끌어갈 거야. 이런 거를 원하는 강사들이 있고, 소형이라고 해서 싸구려 강사들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참 소형 학원들이 안 좋은 이미지로 타격을 받는 경우가 뭐냐면 이런 짓을 하는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형인데 구직 사이트에서 뭐 급여 200만 원짜리 강사를 쓴다거나 이런 학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대로 굉장히 퀄리티 있게 학원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소형이란 이유로 마이너스 페널티를 먹는 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입견으로 진짜 베이스 수업이 필요하고 강사 소통이 필요하고 소형에 적합한 성적을 가진 아이들이 불안하다는 이유로 중대형을 가면 애초에 이런 케어 자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소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중대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내 아이에게 맞는, 내 아이에게 필요한 수업과 시스템을 가진 학원을 찾는 게 1번인 거고요. 저는 무조건 소형이 좋아, 소형이 좋아, 소형이 좋아, 노베이스는 소형을 가야 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노베이스 아이들에게 소형의 디테일이 필요하고, 그러면 소형 중에 쓸데없이 뻘짓 안 하고 괜찮은 강사를 세팅해서 학원을 운영하는 곳이 어디냐를 끊임없이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입에서 나가는 소형들은 웬만큼 기준선을 지켜 있는 소형이겠죠. 근데 이제 어떤 구독자분들의 상담을 하다가 아이가 4, 5, 6이야. 심지어 수학은 공통 수학부터 해야 돼. 근데 소형은 불안해. 그럼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소형은 급식의 질도 떨어지고 강사 퀄리티도 안 좋다던데. 그럼 보세요. 본인의 기준이 있으면 누군가 의견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겁니다. 근데 저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에는 너의 의견도 참고할게요야 하거든요. 근데 답정 넣어. 소양은 안 좋아. 이래서 안 된대. 그럼 저한테 의견을 물으실 필요가 없죠. 제 영상에 보면 수없이 소형의 장점, 소형이 필요한 아이들, 소형의 단점, 뭐 너무 많은 것을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통 수업부터 시작해야 하는 우리 아이는 중등에 가선 답이 없어요. 물론 중형 중에서도 자기들의 시스템을 쪼개놓은 학원들이 있죠. 그러나 인원 대비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질수록 우리 아이에게 손이 안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중대형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들은 그런 학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공통 수학조차도 못 따라가는 우리 아이가 지금 수원 수투 미적을 어떻게 따라갈 것이며 이런 계산을 하셔야 해요. 근데 누군가가 듣고 소형은 그렇대. 그러면 그렇지 않은 소형을 찾아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 소형이라고 해서 위험한 게 아니라 적정 인원을 채우지 못한 학원들이 위험한 겁니다. 사실 소형은 전체 인원이 50명이면 한 15명만 넘어서도 플러스로 흑자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소형은 오히려 문을 닫거나 중간에 학원이 없어지거나 이럴 일이 적죠. 그러나 중형들은 어설프게 막 200명을 잡아놨는데 애들 30명밖에 모집 안 되고 이런 학원들 많습니다. 그런 학원들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유지가. 계속 거기다 돈을 들이부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200캡 하면 최소 반이 7개예요. 그럼 7개의 수업을 할 수 있는 강사들을 세팅했을 텐데 그러려면 강사들이 최소 한 달에 한 수업을 100개 정도는 할 수 있어야 그 강사들의 유지가 되거든요. 근데 30명이고 반이 하나면 유지가 안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 위험해지는 거지. 애초에 자기 인원을 소형으로 딱 잡아놓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소형이라고 위험한 게 아니라 부모님들, 구독자님들 기준을 딱 잡으세요. 소형이어서 위험한 게 아니라 학원 전체 정원의 3분의 1도 모집을 못한 학원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특히 성적이 낮은 노베이스의 아이를 둔 부모님들, 그리고 노베이스의 성적표를 가진 학생들, 나의 기준과 2, 3, 4들이 학원을 선택하는 기준과 1, 2, 3들이 학원을 선택하는 기준은 완전 다릅니다. 근데 2, 3, 4들의 선택 기준, 1, 2, 3의 선택 기준을 듣고 그걸 선택해서는 나의 성적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다녀봐야 합니다. 다녀보면 압니다. 근데 다녀보고 빽하기에는 시간이 없죠. 지금 4월 중순입니다. 언제 다녀보고 또 나와서 또 다른 학원 가고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12월이면 가능하죠. 12월엔 모든 구독자나 학생들이, 재수생들이 선행반을 다녀보고 결정할 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녀보면 어느 정도 감이 와요. 내가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지금은 벌써 4월입니다. 뭔가를 다녀보고 선택하기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 어설픈 지식으로 확신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건 소영은 그렇대요. 다녀본 적 없잖아요. 저는 수많은 소형을 다녀본, 중형을 다녀본, 대형을 다녀본 아이들과 직접 소통하고 그 곳들의 장단점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얕은 정보 내지는 누군가에 전해들은 한마디 말로 그걸 단정 지어 버리시면 4, 5, 6인 내 아이가 효과를 볼 수 있는 학원 여러 개 중에 그냥 한 70%가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4, 5, 6은 중대형에서 너무 힘듭니다. 학원들도 그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이유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4, 5, 6은 중대형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재수를 해본, 삼수를 해본 수험생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재수는 누구나 처음이고 지금 재수를 시작하는 분들은 모르잖아요. 기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누군가의 한마디에 기준을 딱 잡아버리시는 건데 제 영상에 보면 중소형의 모든 장단점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제발 참고하시고 기준을 잡으시더라도 좀 여러 개의 예시와 상황을 듣고 기준을 잡으시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자식의 앞날이 걸린 이 재수라는 문제에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그게 정상이고. 근데 민감할수록 천천히 꼼꼼히 생각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제가 너무 답답했던 건 누가 그러던데요. 어디서 그러던데요. 소형은 급식의 질이 낮고 강사 퀄리티가 떨어진대요. 이런 특정, 그러니까 일부분이죠. 그 특정 학원, 특정 누군가의 말을 듣고 내 자식의 미래에서 4, 5, 6 노베이스를 잘 다져줄 수 있는 소형을 배제하는 건 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물론 괜찮은 학원 찾는 거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저 웬만한 학원의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힘들어요. 근데도 해야 하는 거죠. 부모님들. 이게 우리 아이를 2, 3, 4등급, 1, 2, 3등급 똑같이 놓고 학원을 선택하시면 아이는 아이대로 힘들고 결과는 결과대로 안 나옵니다. 진짜 부모님들 신중하셔야 하고 지금 또 반수 시즌이라서 학원들을 막 이리저리 알아보실 텐데 많은 고민을 하시고 제 영상에 보면 진짜 디테일한 것들이 많아요. 그걸 좀 많이 참고하셔서 학원을 선택하세요.